우리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면은 현금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매수를 하면은 그게 현금 청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 청구. 예, 그때는 매도 청구. 예외 조건이 있는데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할 경우에는 네.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제가 이제 한번 살짝 보니까는 만약에 이게 지분이 나눠져 있고 그렇죠. 거주 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거를 잘못 사면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만약에 산다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공유 지분을 가진 입주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지 한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시다. 근데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하나를 정해놓고 가야 될 게 네. 지금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 기준이다? 투기과열지구. 아니 투기권리지구인데 양수인이다? 양수인 기준이냐? 예. 그러니까 매수인 기준이냐? 매도인 네. 기준이냐? 매도인 기준에서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보유라는 기준이 매수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나중에 10년, 5년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양도인들이 그 기준을 갖추었으면 나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보는 얘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기후로 다시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그게 부동산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놓치지 네. 않는데 본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소송이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 네. 조합원 지휘권 네, 지휘권 양도 양도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공인중개사님들이 요즘에 화도 많이 나시고 열도 많이 받으실 텐데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하는 의무를 법적 의무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살펴봐라라고 하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님들이 대부분 다 좋으시지만 일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그렇죠. 누더기처럼 붙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협회를 갖고 있잖아요. 네, 협회. 그러다 보니까 보증서를 끊어주는 그러니까 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잘못 중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정확하게 몰라서 너 조합원 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야. 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 좀 사례가 있다고 좀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판결이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5년도 8월 14일이니까 근데 작년도 8월에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오면서 이 국토부에서 25년도 11월 4일 날 지자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대표조합원 1인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예전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유자가 있어요 둘이 네. 부부든 아니면 부부가 아닌 사람이 공유자가 있으면 대표조합원 1인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부인이 있고 내가 있는데 공동 지분이다. 근데 네네. 공동 지분을 한 사람을 가진 사람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렇죠. no problem 노 이거였죠. 프로블럼 예. 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 세대에다가 그냥 부부로 살고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1인만 그건 1인으로 보니까 네. 근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면 거주 기간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죠. 이 케이스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혼을 하면서 애를 누가 키웠냐면 와이프가 키웠어요. 와이프가 거주한 거예요? 남편이 거주한 거죠. 와이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집을 갖고 있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케이스를 심각하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근데 한마디로 조합 설립 인가 이전부터 이 사람은 부부였어. 조합 설립 이전부터 10년 이상 같이 부부로서 살고 있다가 네. 나중에 중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도 그때 넘어갔어요. 네. 소유권 넘어가고 나니까 한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두 세대가 됐잖아요. 네. 각각 나눠져 있어. 그리고 그 두 명의 소유자가 남편, 그 와이프가 각각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10년, 5년 요건 다 갖췄어요. 부인은 부인은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한 8년 정도 살았구나. 7년, 8년. 근데 이 거기서 더 문제는 부인이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 나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네. 아이들이 집이 있었어. 그럼 집이 있으면은 그게 또 조합원 승계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 그게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그 조합원 대표 조합원 1인의 예외. 그럼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포함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1세대인데 2주택인 거예요. 와.
자기도 갖고 있고 아들도 아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세대 1주택에 10년, 5년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사실은 제가 집을 샀어요. 네. 그냥 그렇게 복잡한 거 모르고 둘이 이혼을 했는지 애를 어떻게 키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서 나 이제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분양 신청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조합원 설립에 동의하고 난 조합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합원에서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매수자가 피해를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오니까 네.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요즘에 분양가 강남에 만약에 반포에서 40평 그럼 바로 20억 30억 뛰는데.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나는 조합원 당연히 돼서 내가 나중에 돈 좀 벌려고 그랬더니만 그렇죠. 갑자기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원래는 이제 매수자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샀어.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 네. 근데 한 사람은 요건이 맞아. 네. 근데 한 사람은 자식을 데려가면서 거주 요건과 1주택 요건을 못 맞췄어. 그렇죠. 그러면은 반은 조합 설립 지휘권 양도 인정을 받고 그렇죠. 반은 못 받으니까 네. 매수자가 그렇죠. 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피고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야, 이거는 한 집에서 있었고 공유자끼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대표 조합원 한 명만 충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요. 대표 조합원 1인이 소유권자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한 거지 본인은. 그랬더니 법원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 소리냐. 이거 양도인 기준이라면 각각 봐야 된다. 그래서 공유자 지분권자 이 각각으로 봐라 라고 해서 반만 조합원 자고 기억이 있고 반은 매도 청구해라. 이분은 20억짜리가 10억 된 거죠. 근데 반을 그렇죠. 갖고 누가 사 그거를. 안 사죠. 그럼 나중에 뭐 그 반 가지고 이제 자기 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 분담금에 폭탄이 나올 그렇죠. 건데. 와, 진짜 특이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보통 주의할 게 투기 과열지구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 네.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겠네요. 이제 우리가 조건 자체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후에 이유고, 그다음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게 이유잖아요. 이유. 네, 네. 그러면 이게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투기 과열지구다라고 하면 일단 긴장.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유다. 그럼 두 번째 긴장. 그 다음에 똑같이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유다. 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찾아오지 않으면 네. 사지 마라. 우리한테 물어보고 살아. 안 그러면 정말로 그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뭐 이런 게 지금 예전에는 강남권하고 용산만 있었는데 뭐 그리고 일부 뭐 목동하고 뭐 일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게 경기도까지도 맞아요. 포함이 됐으니까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경기도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 지정된 13개의 경기도 지자체에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정법 39조 2항 3항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조항이 그 어려워요. 그러기 39조 2항을 보면 정말로 한 시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님도 어려워요? 그 보면은 내용. 아유 어렵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대신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법령 들어가시기 어려우면 사실은 그 우리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 옆에 뭐 쉽게 보는 그림으로 보는 저희가 있어요. 그 조문을 그림처럼 만들어줘.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제가 뽑아왔는데 일부러 이렇게 요거는 지금 그림으로 옆에 보면 그 쉽게 보는 뭐라고 한눈 보기가 있어. 한눈 보기. 한눈 보기. 한자라고 써져 있는데 법조문 밑에 한자를 누르면 그림으로 이렇게 해줘요. 좀 보이시나? 모든 조항은 아니지만 좀 복잡하다고 그렇죠. 생각되는 한눈 부분에 보기 조항이 있어. 근데 한눈 보기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조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 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 입장에서도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계속 판례를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니까 알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만약에 이런 소송하는 사람들은 네. 대법원 판결 나온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끔씩 하면 그때 이제 6개월 뒤에는 들여다보겠지. 그렇죠. 그때 보면 네.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는지 재판이 계류 중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왕년
작년에 예전에 내 주먹 좀 썼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늙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렇죠. 주먹도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늙고 젊고를 떠나서 계속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를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기과열지구가 옛날에는 강남권하고 일부 목동 여기만 있을 때는 네, 다 바짝 긴장하고 봤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미 다 전국이 경기도까지 다 포함됐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 요건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만약 이거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 못 맞힌 사람들은 다 탈락시킨다 그러면 자격증 반은 날아갈 거예요. 변호사도 한 3분의 2는 날아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저도 맨날 이제 보니까 10년 소유, 5년 거주 이게 이제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보니까는 이제 네. 익숙한 건데 이거를 제가 알고 법을 봐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그렇지 네. 더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조합원 1인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의 양도인 기준으로 각각 봐야 되는 예외들의 규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저희가 쉽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의 10년 소유 5년 거주 기간의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매도자보다는 사실은 매수자한테 좀 중요한 그렇죠. 정보겠네요. 네. 왜냐하면 매수자가 현금 청산이 되면은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것들 만약에 이제 혹시나 자기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좀 이용 가정이다. 네네. 그러면은 좀 봐야 돼요. 그 이용 가정에 자녀가 있다. 네. 그 자녀가 또 성인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매도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매도인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소송 걸립니다. 거꾸로. 매수인이 당신 말이야 이거 조합원 양도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샀는데 이 지분밖에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제 지금 근데 저희 사무실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아까 고시가 국토부에서 지금 5월 11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제가 11월 4일 날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전 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자별 대표조합원만 기준으로 해서 그 양도 예외 규정에 대한 것을 판단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전에는 대표조합원만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지분이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봤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공유자별로 보라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갔어요. 음.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놓쳤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늘 한 케이스 말고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상대로 해서 소송하거나 계약 해지하면서 난 지분만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면서 위약금 물어라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원래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매도자의 그 과실로 인해서 계약에 파기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계약금에 대한 전체 분을 지금 가져간 네, 배액 몰자겠다. 배상 배약 배상을 그렇죠. 또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아. 본인이 낸 거에 대해 배액 배상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가고 원래 냈던 계약금 상당액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저도 진짜 특이한 케이스를 봤는데 네.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유 지분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휘권 양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고 가시는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오늘 우리 또 네.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뭐 요거에 대해서는 또 더 하실 말씀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워낙 또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